옛날 김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마을에서 가장 이쁜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병으로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속세의 미련이 없어진 그는 가지고 있던 집과 땅을 팔았고 그 돈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랑하는 한량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비는 기품이 있고 글도 잘 지어서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로 인해 잠자리도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도 번듯하여 하룻밤 수청을 들려하는 여인들도 많았죠. 그때마다 선비는 먼저 떠나보낸 아내가 생각나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여인을 옆에 두지 못하겠다. 그냥 이렇게 여인을 멀리하고 혼자 살다가 나중에 저승에서 아내를 만나 회포나 풀어야지. 그날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길을 걷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한 선비는 지친 몸을 달래려 느티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술 한 병을 마시고 난 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선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선비는 어느 깊은 숲속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오싹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던 선비는 점점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고 난 왜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냐. 불안한 마음에 한참을 헤매고 있던 선비 앞에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고 동시에 따뜻했죠. 그래서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무작정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빛을 향해 걷다 보니 작은 연못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못 한가운데서 피부가 새하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순간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죽은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가슴 가운데 박힌 큰 점만이 아내와 달랐고 그렇게 달려가 품에 안으려는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를 수 있었죠. 하지만 닮아도 너무 닮았기에 선비는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찌 저리 예전 부인과 닮았을까. 가슴에 있는 점만 아니라면 나도 모르게 달려가 안을 뻔했네. 순간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선비와 눈이 딱 마주쳤죠. 선비와 눈이 맞은 그녀는 놀라서 황급히 몸을 가리고는 말했습니다. 누구시길래 아녀자 홀로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신단 말입니까? 보아하니 학문의 뜻을 둔 선비님 같은데 어찌하여 남봉꾼 같이 이리 천박하게 구십니까? 넋을 잃고 쳐다보던 선비는 처녀의 말에 정신을 차렸고 이내 고개 숙여 잘못을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훔쳐본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언뜻 보았는데 죽은 제 마누라와 너무 닮아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선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여인은 이내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 선비에게 말했죠. 아무리 잃어버린 부인을 닮았다 하더라도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이리 몰상식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척을 내시어 옷단속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선비님의 죽은 아내분을 닮았다 하셨는데 그리 똑같습니까? 네, 진심으로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 줄만 알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진심인 것 같군요. 그리고 보아하니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어찌하여 안 사람의 상을 치르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선비는 여인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죠. 몇 년 전에 마을에 큰 역질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내도 그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도 지어 먹이고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굿도 해보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한 연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만 것이죠. 그러고 나니 하늘이 미워 소중한 인연을 앗아간 하늘이 미워 세상을 등지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한데 여기서 죽은 부인과 똑 닮은 당신을 만나게 되니 뭐라 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인연인 건지 하늘의 뜻인 건지
선비의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은 동정심이 일었는지 그의 손을 꼭 잡고 슬피 말했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병으로 남편을 잃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아리면서도 인연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기쁘기도 하네요. 저는 이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되신다면 꼭 저를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선비는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이런 해괴망측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대로 이것이 인연이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했죠. 그리고 마을 초입에서 조그마한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초가집은 찾기 쉽게 외로이 동떨어져 있었는데 선비가 문 앞에서 주인을 부르려는 찰나 빨래를 널러 나온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진짜였구나. 그 꿈에 나온 여인이 진짜였구나. 꿈에서 본 여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집주인을 보자마자 선비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보고 놀라는 선비와는 달리 그녀는 선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죠. 오히려 처음 보는 듯한 얼굴을 하고는 물었습니다. 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입 벌리고 멍하니 서 있으십니까? 혹시 하늘에서 감이라도 떨어질까 그러시는 겁니까? 자신을 처음 보는 듯한 여인의 모습에 선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선비 혼자 꿈에서 여인을 본 것일 뿐 둘이 실제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비는 인사를 건넨 뒤 이내 침착하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꿈 얘기를 하자 여인은 오히려 선비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황당한 말을 어찌 믿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가뜩이나 작년에 남편을 보내고 나서 혼자 사는 저를 어찌 해보려는 사내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선비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여인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그녀의 태도도 이해가 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꿈에서 자신을 봤다고 이게 인연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하여 선비는 뒤로 돌아 가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났는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속세에 정을 두지 않기로 한 지 오래 때문에 저는 당신을 어찌 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거짓말쟁이로 비춰지는 것이 싫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가슴 중앙에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 보긴 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제서야 여인은 선비의 말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서방님을 보내고 여인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요 며칠간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님께 빌었습죠. 제 인연을 데려간 대신 남은 평생을 함께할 다른 인연을 보내달라고. 처음에 선비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늘이 보내준 인연인가 하여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맞았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과 죽은 서방님만이 아는 제 점의 위치를 그리 자세히 아시다니요. 하늘이 저희 둘의 인연을 이어주려고 서방님의 꿈에 제가 나타났나 봅니다. 여인은 놀람 반 기쁨 반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선비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차려준 뒤 밥상을 물리고는 함께 밤을 보냈죠. 그리고 그 날부터 둘은 여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눈독 들였던 과부가 이름 모를 떠돌이와 같이 사는 것을 보곤 샘나서 둘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선비가 해준 꿈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둘의 사이를 축복해줬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